가장 먼저 시작한 건 쇼피,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고객들이 반응 온 걸로만 계속해서 세팅을 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네. 지금도 응용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이든지. 마진이 0이어도 10%의 환급을 받으니까 이걸로만 해도 전략이 되거든요. 환율도 잘 이용하면 환차익도 어떤 분들 봤을 때는 좀 시기와 질투?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에어비앤비 하나만 잘해야지. 또 온라인 쇼핑몰 월 매출 4천만 원. 네네 4천만 원. 지금 온라인 사업을 몇 개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운영하는 샵은 이제 쿠팡에서 3개 샵 운영하고 쿠팡 3개,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3개 와, 스마트 스토어 3개. 그리고 이제 쇼피라는 해외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거기서 싱가포르 샵에 입점해서 가장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어떤 건가요? 먼저 시작한 건 쇼피였어요. 이 쇼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쇼피는 쉽게 말해서 동남아시아의 아마존, 동남아 버전 쿠팡이라고 동남아 생각하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 시작했을 때 쇼피를 알게 됐을 때 그 당시에 스마트 스토어 붐이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있대 한번 해볼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저도 그걸 듣고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에는 당시에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맞아요. 뭐 지금 생각하면 사실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이 중요한 건 크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뭐 다른 플랫폼 없나 하던 와중에 우리나라 제품을 이제 해외로 판매하는 플랫폼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쇼피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가졌죠. 스마트 스토어보다. 딱 시작한 시점이 몇 년도인가요? 20년도 2020년도? 예, 20년도 초.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에 치면 정보가 진짜 많잖아요. 네네. 지금은 막 정보가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말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가 쇼피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정보가 진짜 없었어요. 아. 정말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진짜 없었겠다. 네, 없어서 뭐 이거 상품 등록 어떻게 해요? 이거 유료 광고 어떻게 해요?를 제가 쇼피 코리아 본사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회사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상품을 등록하고 사진을 찍어서 상세 페이지 작성하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전략이 뭐였냐면 이 모든 과정들을 저는 블로그에 기록을 했어요. 아, 블로그에다가. 네, 상품을 올렸으면 올렸다고 기록했고 올리는 법 기록했고 주문이 들어왔다 했으면 주문이 들어왔고 어떤 제품이 들어왔는지 반품이 들어왔다 그럼 반품이 들어온 거를 처리하고 느낀 점들을 계속 기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셀러로서의 포지션과 좀 크리에이터로서의 포지션을 같이 가져가기 시작한 거죠. 아, 네네. 네, 이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첫 매출이 상품 등록하고 2달 만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2달 동안은 상품 등록만 그냥 주구장창 한 거예요. 뭐가 잘 팔릴지도 몰라요. 에어비앤비에서도 제가 인테리어에 대한 감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썼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상품 소싱 능력에 감이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아. 그래서 뭐가 팔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잘 팔릴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는 거죠. 예. 뭐가 팔릴까 고민 안 했어요. 그 고민할 시간에 이것도 올려보고 저것도 올려봤어요. 그래서 그냥 다 올려봤어요. 자파몰이었죠 처음에는. 자파몰. 네, 그냥 눈에 띄는 팔 수 있는 거 다 팔았으니까. 한 10개를 올리니까 그 중에 한두 개 입질이 오는 게 있어요.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입질이라고 하면 꼭 주문이 들어온 게 아니라 고객 문의도 입질일 수 있고요. 찜하기도 입질일 수 있고 장바구니도 입질일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입질이라고 보는데 이 10개 중에 한두 개가 입질이 왔죠. 그럼 입질이 온 제품이랑 비슷한 상품 10개를 다시 올려요. 그럼 20개가 되죠. 그럼 20개 중에 또 입질이 온 상품이 순위를 매길 수 있잖아요. 장바구니 뭐 고객 문의라던가 아니면 뭐 찜하기라던가 그럼 그 20개 중에 그 두세 개가 나오고 이 두세 개랑 유사한 상품 10개를 또 올려요. 이 과정을 2달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될지 내 역량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내가 고민해야 될 에너지는 없어지고 여기서 올려야 할 제품을 알려주는 거죠. 이 제품 이제 올리면 되겠다. 이 제품 올리면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테고리가 좀 좁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파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활용품 쪽으로 제가 생활용품이 뭐 잘 될 것 같아서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처음에는 여러 가지 올려놓고 안 나오는 거 과감히 버리고 계속 여기서 효율성을 높여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점점 최적화가 되니까 나중에는 고객들이 반응 온 걸로만 계속해서 세팅을 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네. 지금도 응용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이든지. 네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포지션을 좀 다각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쇼피 셀러이긴 하지만 쇼피 매출이 줄어들어도 타격을 해칭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고민을 계속 했거든요. 왜냐면 저 쫄보거든요. 그러니까 쫄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록을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기록을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기본적으로 이 쇼피라는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려면 배송 대행지를 이용을 해야 돼요. 배송 대행지를 한번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용료가 발생하죠. 이 이용료는 뭐 1,900원짜리도 있고 2,500원짜리도 있고 뭐 업체마다 다른데 내가 마진을 계산할 때 고정값으로 넣고 나머지를 마진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네, 이건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부담해야 네,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이 쇼피라는 키워드에 대한 영향력을 갈수록 생기다 보니까 배송대행지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되냐면 배송대행지 이거 리뷰를 해달라, 포스팅을 해달라 그러면은 절반 가격에 제공해주겠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셀러로서만 열심히 했으면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고정값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포지션을 다각하니까 유동값이 되네? 이걸 느낀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은 그냥 다 바꿀 수 있는 게 맞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 중에 뭐 온라인 셀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제가 해온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블로그를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셀러 하는 법을 알려달라 했는데 자꾸 블로그 얘기만 하냐라고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사실 그렇게 해왔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죠, 그 부분이. 에어비앤비도 에어비앤비만 잘 꾸미는 거 말고 또 인스타랑 블로그 잘 활용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쇼피를 했지만 그래도 블로그에 항상 기록을 하고 이거가 또 나중에는 파워가 낼 수 있게끔 좀 세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쇼피는 한 달에 여기는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매출 자체는 쇼피는 한 1,000만 원 내외로 1,000만 원 나오고 내외. 있어요. 여기는 마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마진은 25%에서 30% 정도. 아, 25%, 네. 30%. 아이템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쇼피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부가세가 환급이 돼요. 아, 부가세.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괜찮죠. 이제 부가세 환급이 되니까 사실 마진이 0이어도 10%의 환급을 받으니까 이걸로만 해도 전략이 되거든요. 정산을 싱가포르 달러로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도 잘 이용하면 환차익도 볼 수 있거든요. 쇼피는 앞으로도 유망한가요? 어떤 플랫폼이든 플랫폼이 유망한가를 얘기하기 전에 그냥 그 제품의 본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괜찮은 제품이 나오면은 어떤 플랫폼에서든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쇼피가 괜찮으니까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괜찮은 제품이라던가 내가 공급받는 게 괜찮은 제품이면 어디든 이제 찾을 사람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물건을 좀 잘 최적화하고 그거를 다양한 채널을 뚫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내가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10이라면 마케팅에 쏟는 에너지가 있고 뭐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 본질에 쏟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마케팅에 쏟는 에너지는 본질에 쏟는 에너지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어비앤비의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 막 유료 광고 돌리고 막 노력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실 에어비앤비 상위 노출 로직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로직도 매순간 변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상위 노출의 법칙이 다 내일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스마트 스토어에만 의존했었는데 이 로직이 한순간에 바뀌면은 하루에 100개씩 팔리던 제품이 하루에 한 개도 안 팔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품의 본질의 가치가 높으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안 팔리면 자사몰을 만들어도 되고 쿠팡에 입점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아이템이 지금 쇼피 말고 스마트 스토어도 3개고 쿠팡도 3개예요. 그렇게 분리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카테고리가 다르고 판매 방식이 달라요. 두 개는 구매 대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하나는 위탁 판매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통일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왜 2개로 늘리고 3개로 하기로 결심했냐면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점수라는 게 있어요. 판매자 점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출고 소요 기간이 있고 정시 배송 있고 반품률 있고 이런 거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상품 샵 일시 정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이템 위너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하나의 샵에 너무 의존성이 높아졌던 거죠. 이왕이면 카테고리가 다른 거, 판매 방식이 다른 거를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하니까 실제로 구매 대행 했던 샵에서 출고 소요 기간이 되게 늦어져가지고 정지를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머지 2개 샵이 있으니까 조금 리스크가 분산이 됐던 거죠. 이렇게 나눈다고 사실 더 힘들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힘이 더 들어가면 다시 한 번 고민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럼 아이템이 좀 중복이 되어 있나요? 네, 중복이 되어 있고 이제 구매 대행을 하는 샵이 따로 있고 이제 위탁 판매를 저는 크게 하고 있죠. 이제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나씩 팔다 보니까 위탁 계약을 이제 맺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또 똑같아요. 제가 에어비앤비에서 인테리어 소품을 업체 협찬받기 위해서 100개가 넘는 업체한테 연락을 했잖아요. 사실 이게 먼저였죠. 괜찮은 제품을 제가 위탁 공급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공급가가 저렴하니까 더 마진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그냥 거절도 할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수십 개, 막 100개도 넘었겠죠. 업체한테 위탁 제안서를 넣었어요. 네네. 근데 이 위탁 제안서도 어떤 식으로 넣었냐면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블로그가 일종의 포트폴리오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셀러로서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성과를 내고 있고 이렇게 뭐 성실하구나 이런 것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물론 확률은 안 높았어요. 또 막 10%도 안 됐어요. 10군데 제안하면 한 군데 될까 말까였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나만 돼도 그게 어디예요? 그쵸. 제가 뭐라고. 왜냐면 저보다 매출이 높은 셀러들은 수두룩 빽빽이었거든요. 네네. 저는 매출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신뢰감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위탁 업체를 한 군데를 맺어 나가니까 이 업체를 통해서 수익이 매출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위탁 계약은 더 쉬운 거예요. 이게 하나를 팔고 있으니까. 네, 이게 또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두 번째는 더 쉬웠고 세 번째는 더 쉬웠겠죠. 현재는 이제 위탁 제안이 먼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쇼핑몰 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했을 때 블로그를 잘 하시라라고 말씀드렸던 딱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있어야 돼요. 내 의지, 날 믿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블로그를 항상 그렇게 정성스럽게 포스팅해 간다 하면 처음에 한 곳 위탁업체를 찾는 건 정말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한 곳을 찾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위탁업체 찾는 건 더 쉽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더 쉽고 오히려 위탁업체에서 이제는 판매 제한을 하게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주춧돌 기본이 되는 거는 블로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는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가입하고 바로 개설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작은 부분이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블로그를 하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단순히 이제 정보 제공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피 상품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저 방법 다 알려줘요. 뭐 환불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방법 다 알려줘요. 그 방법 했으면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있잖아요. 반품 처리를 했으면 이거 내가 반품 처리 처음 해봤는데 이 제품은 부피가 너무 커서 반품 처리할 때 좀 기울적이다. 이 부분을 다음에 생각해야겠다. 아니면 이번엔 진상 고객을 만났어요. 진상 고객 만났다. 먹는 제품은 반품 처리가 까다로우니까 이왕이면 뭐 먹는 제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내가 느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선 말씀드린 그 정보는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은 제가 아니어도 설명할 사람이 많아요. 어디서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다 알게 되는 정보라는 거죠. 근데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시행착오와 생각은 저만의 거잖아요. 사람들이 갈수록 단순 정보보다는 제가 느낀 거, 저의 생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것들을 꼭 기록을 했으면 좋겠고 기록을 하잖아요. 저는 매출 이제 인증도 했었어요. 했어요 블로그에. 그러면은 잘 된 그 매출 포스팅이 있고 그리고 잘 안 된, 그러니까 샵 정지로 또 당했었거든요. 쇼피에서 네. 샵 정지를 당한 또 내용을 포스팅을 했어요. 네네. 사람들이 잘 안 된 거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렇죠. 네, 반품 처리를 크게 했다거나 물건이 파손됐다거나 샵 셀러 정지를 됐다거나. 근데 이게 단순히 셀러로서의 관점에서만 보면 매출이 높은 것만 좋은 거고 반품된 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잖아요. 제품이 파손된 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크리에이터의 포지션을 가져가니까 잘 안 된 것도 컨텐츠에 있어서는 더 좋은 가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나눌 때 다 가치가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해칭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잘 돼도 그 자체로 좋고 안 돼도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좋고. 블로그에 막 뭘 써야 되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똑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절차, 뭐 안내 이런 방법으로만 끝나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조금 더 담아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시 재방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 수 있겠고요. 내가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좀 시행착오 겪었던 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반응한다고 하니까 블로그 포스팅하는 지금 큰 틀에서도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이 경험에서 나오는 걸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또 도움이 돼요. 정말요? 네. 다른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이 원리는 같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하신 다음에 또 쿠팡까지 지금 네네. 하시는 거죠? 네, 그쵸. 이게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그냥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받으면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쿠팡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타겟이 다르고 장단점이 또 다르더라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아이템 이너 시스템이 있잖아요. 아이템 이너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10명 있으면 이 10명 중에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람 한 사람한테 판매권을 독점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가격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중요해요, 쿠팡은.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뭐 11번가 있고 옥션 있고 뭐 네이버 있고 쿠팡 있고 다 뜨잖아요.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구매가 일어날
구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1,000원짜리 제품을 파는데 옥션에서 사면 예를 들어 990원이에요. 근데 네이버에서 사면 900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이버에서 사는 게 더 좋잖아요. 네. 근데 옥션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뭐 G마켓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 클럽이라는 회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멤버십 혜택들이 각각 있으니까 내가 충성하는 플랫폼이 다 달라요.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보다는 브랜딩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플랫폼의 장단점이 이렇게 다르니까 이거에 맞게 또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고 마케팅을 다르게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총 쇼피부터 스마트스토어 쿠팡까지 해서 월 한 4천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고 여기도 그냥 전체 매출 25%에서 30% 보면 되나요? 네, 그쵸. 그 정도로 아무래도 위탁을 주로 하다 보니까 마진이 30은 거의 안 넘더라고요. 지금 에어비앤비나 안 그래도 이 쇼핑몰에 대해서 그래도 귀한 노하우를 많이 이렇게 좀 오픈을 해주시는데 왜 저런 말을 해주지? 이게 항상 그런 댓글도 많이 달려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필살기, 저만의 신의 한 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거를 그냥 가감 없이 공유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잘 되라기보다 이렇게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아, 네. 그냥 그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드리고 싶었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야가 넓어지면 생각하는 것들이 더 폭이 넓어지고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또 다양한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이 뭐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여러 개를 하잖아요. 블로그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인 그 관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의도했던 건 아닌데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이불 어디서 사셨어요? 아니면 이 조명 이쁜데 네네.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네. 처음에는 그냥 대답을 해드렸죠. 아 이거 여기서 샀습니다. 링크 보내주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어차피 나 온라인 셀러인데 네네. 샵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이불 업체한테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네네. 나 지금 이 제안을 받고 있다. 위탁해달라. 네. 그래서 그 제품을 제 샵에도 이제 등록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진 거죠. 숙소에서 일종의 쇼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쁘게 세팅해 놓으면 숙소로서의 의미도 좋은데 온라인 셀러로서에도 또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되더라고요. 네네. 상대방이 이익될 수 있는 제안이라고 하면 그냥 부담 없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면서 만들어가는 게 아마 오늘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에어비앤비 시작했을 때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내가 세팅을 해가고 온라인에서는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동선을 관찰하는 거 그런 부분이 정말 좀 크지 네.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계속 무한 성장을 하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성실성도 있고 약간 좀 관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되게 좋은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안전 자산으로도 나중에 좀 해지를 좀 잘 네. 해두시면 훨씬 좀 탄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명심하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인생 상담이 아니고 서영주님이 28살인데 20대 청년분들 주식이랑 코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런 시기에도 내가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서영주님 사례가 정말 큰 자극이 되고 미래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